이제 진단이 처음 나가지고 보호자분들 뵈면은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를 뭘 잘못해서 이게 나온 거냐, 아니면 내가 뭐 검진을 좀 제대로 안 받아갖고 이게 생긴 거냐 하시는데, 좀 애기한테 미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뭘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 생긴 거다라고 이해를 드리고,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외부 요인이 따로 있지는 않다. 확률로만 따지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검진을 요즘은 너무 잘 받으세요, 보호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발견률 자체도 많이 높아진 거죠. 가장 앞서 나오는 증상은 이제 다음 단요예요. 보통 우리가 증상으로서의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의 체중, 킬로그램당 100ml 이상의 물을 꾸준히 먹는 아이들,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다음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4kg 정도 된 아이들을 치면 하루에 우리 조그마한 생수병 거진 다 먹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러고 말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되는 경우에 많이 마시고 많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탈수 상태를 보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보호자 의아하세요. 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이게 나오냐. 먹는 만큼 많이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쿠싱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부 문제요. 특히 농피성 문제. 피부도 장기고 피부 자체도 방어 기제가 있어요. 세균 과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됩니다. 염증에 되게 취약해져요, 몸이. 우리 아이들 병원에 가장 많이 가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피부병이죠. 뭐 귓병이 될 수도 있고, 뭐 발을 핥아요라고 될 수도 있고, 뭐 두드러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푸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증상을 보이면 이 피부 문제가요, 약을 쓰거나 병원을 다니면 낫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발이 되게 잦습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달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모질이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털이 빠지든가 듬성듬성하든가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좀 안 좋죠. 뭐 외견모호하게 딱 뛰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애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넘기세요. 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동반했을 때 분명히 검진사항에서 이거를 확인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혈액 검사상에서 간 수치의 상승. 실제 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간 수치 중에서도 ALP, ALKP라고 하는 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특이적인 건 아닙니다. 뭐냐, 이게 보였다 그래서 무조건 후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친구들, 아니면 반대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였다 그래서 푸싱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푸싱을 감별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간이 커집니다. 이거는 꽤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적으로 간이 크다, 간종대를 얘기하는 기준점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의 마지막 갈비뼈 라인보다 간이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 근데 간이 축이 보통 이렇게 앞쪽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간이 쭉 커져서 이 마지막 갈비뼈를 넘어가게끔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푸싱 진단 검사를 꼭 받으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푸싱이 의심돼서 검사를 해요 보다는 일반 검사를 하다가 많이 확인을 하게 돼요. 다른 문제 때문에 오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피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병원들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간이 크대요. 아니면 간 수치가 그래요. 아니면 피부가 안 나니까 한번 다른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당연히 이제 스크린 검진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발견이 많이 돼요. 단일 검사만으로 치면은 분명 다른 검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분명 발생합니다. 검사 방법 자체가 금식도 좀 필요하고, 검사 방법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긴 것들은 뭐 8시간까지도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짧은 건 2시간짜리도 있지만 이 병인론 자체가 비정상적인 코티솔 호르몬의 혈장 농도 상승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 게 검사 기법입니다. 다만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있어요. 보호자분들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병원마다 검사 방법이 다르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실제로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B 검사를 하자 그래요.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의심된다라고 다른 얘기를 또 드리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시게 돼요. 정확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사 기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약간 검사 결과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LDDST라고 하시는 검사, 우리말로 풀면 이제 저농도 덱사메타손 자극 검사인데, 이 질병이 애초에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검사일 때는 이 검사가 스탠다드입니다. 이 70% 이상 많은 아이들은 뇌하 수체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잘못 분비되고 있는 ACTH의 과용량의 문제가 되는 건데, 요 조절이 되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검사가 LDDST예요. 문제는 지역병원들에서 LDDST,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DDST를 얘기를 드리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검사, 이제 ACTH 자극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검사 시간은 1시간입니다. 결과를 받으려면 한 2시간 필요해요. 네, 짧죠. 그러다 보니까 체열 횟수도 LDDST는 3번의 체열이 필요하고요. ACTH는 2번이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짧고, 그에 상응해서 당연히 아이들이 굶고 있어야 되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병원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요, 우리 아이는 밥 굶기면 난리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짧은 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좀 오해가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 ACTH 검사라는 짧은 검사는 원리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DDST는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ACTH의 분비 이상을 확인하는 게 맞다면, ACTH는요,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기관에서 생성 가능한 최대 코티 호르몬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 진단율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CTH 검사에서 똑같이 PDH라고 가정을 했을 때 ACTH 검사에서도 70% 이상, 8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원래 ACTH 검사를 언제 하냐면 쿠싱이 진단이 나고,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체내 호르몬 농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때 하는 검사가 ACTH 검사입니다. 다만 초기 진단용으로 이거는 그러면 잘못된 검사인가요? 이게 그거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LDST를 먼저 하시는 게 맞고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둘 다 해보는 거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둘에 쓰는 약물이 다릅니다. 같은 날 할 수 없어요. 다른 날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둘 다 100%는 아닙니다. 결과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만납니다. 둘 다 일단 가능한 거다. 어떤 검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수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고 하시면 된다. 만약에 한 검사를 먼저 했는데 검사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땐 다른 검사 또 합니다. 저도 해요.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없는 검사를 막 만들고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오해를 만약에 가질 수 있는 거면,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 수의사들이 조금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검사는 외부로 보내셔도 돼요. 외부 검사기관 보내도 되는데, 요즘은 검사 장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수의학도. 그래서 저도 제가 수의사 생각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 검사 보내려면 보호자분들 금식하시고 오시고 병원에 체류하면서 시간마다 피 체열하고 얼려가지고 외부 기관 보내고 하면 검사 기관 받아드는 거 2, 3일 걸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꽤 많은 2차 병원들에서는 바로 원내에서 검사들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님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원하신 대로 아마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